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패밀리 SUV이자 컴팩트카 라인업에도 속해져 있죠. 바로 GLB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GLB 200D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녀석 어떤 장단점을 또 우리에게 보여줄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GLB의 외관입니다. 신형으로 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큰 변화를 느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GLB 매니아가 아니라면 말이죠. 물론 뭐 헤드램프 안쪽의 디자인이나 구성이 조금 달라졌는데 뭐 알아차리기 쉽지 않고요. 그나마 바뀐 부분을 찾자면 그릴입니다. 그릴의 모양이 약간 수평 라인을 최대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그나마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작과 비교해서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신형 그릴이 약간 GLS와도 비슷한 느낌을 구현해냅니다. 멀리서 보면 단번에 벤츠 SUV임을 알 수 있는 이 존재감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GLB를 설명할 때 보통 베이비 GLS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테일램프도 마찬가지예요. 이 테일램프의 그래픽 모양이나 전체적인 이 느낌이,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이 트렁크 라인까지도 GLS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GLB의 외관이 되겠습니다. 뒷범퍼에도 아주 조금의 차이를 남겨뒀어요. 바로 크롬 도금의 양을 굉장히 많이 둘렀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부분도 신형만의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도어를 열고 실내로 들어와 봅니다. 전체적인 GLB의 실내 구성도 네, 맞아요. 기존과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나마 뭐 이런 컬러라든지 트림이라든지 약간의 조금 더 멋을 부리기 위한 몇 가지 포인트 요소가 좀 달라졌다라고 인식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 실내가 굉장히 화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베이지 시트를 새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트림의 장식 부분도 전부 다 이 스타 로고라고 하죠. 삼각 세 꼭지별로 촘촘히 채워 넣었어요. 이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유광 블랙에 반사돼서 한층 더 화려하게 느껴지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벤츠가 굉장한 또 실내 조명 맛집이잖아요. GLB에도 어김없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서 밤에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을 잘 연출해 주죠. 차급 이상의 고급스러운 감성 퀄리티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센터 터널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GLB 같은 경우는 이 센터 터널 부분에 이 터치패드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작 하나의 섹션이 위치해져 있었고요. 그 뒤쪽에는 우리 냥냥 펀치처럼 약간 이렇게 주먹을 줬을 때 아주 다소곳하게 동그랗게 장식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 두 개가 전부 다 없어졌고요. 대신 이 공간은 되게 야트막하게 수납 공간을 고무 패드와 함께 마련을 해 놓았는데, 글쎄요, 제가 최근에 이 신형 CLA를 설명하면서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했잖아요. 센터 터널 분명히 아주 멋진 공간이고 벤츠가 더 잘 설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쓰임새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는 좀 개선을 이뤄냈으면 하는 아주 약간의 소망이 있네요. 그래도 뭐 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상품 구성은 만족스럽습니다. 편의미 안전 품목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 수준 알차게 잘 들어가져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를 비롯해서 메모리 기능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거대한 파노라마 선루프도 위치해져 있고, 공기청정 기능도 깔끔히 아주 이쁘게 포함이 되어져 있죠. 공기질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풀 디지털 계기판이랑 센터페시아 모니터 조합 일체형으로 살짝 크기가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요,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뭐 크게 단점으로 부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딱 적당한 크기를 잘 갖췄고, 기본적으로 이 벤츠의 디지털 화면, 이 선명도가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굉장히 큰 햇빛이 내리쬐는 상황에서 썬팅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제 영상 거의 다 역광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성, 직관성 하나만큼은 끝내줍니다. 그래서 화면이 자소 작아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GLB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공간 활용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2열을 꼽을 수가 있겠죠. 2열 탑승 시 차급 이상의 굉장히 넉넉하면서 특히 개방감이라는 부분이 정말 좋거든요. 무릎 공간, 머리 윗공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전체적으로 이 유리창의 면적이라든지 시트 포지션, 벨트 라인도 좀 낮은 편이라서 파노라마 선루프도 크게 뚫려져 있죠. 이 시야,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성인이 앉아서 장거리 이동을 해도 크게 답답하거나 뭐 불편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시트의 착좌감도 무난한 편이죠. 전동식 트렁크를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를 쫙 열었을 때
플랫하게 펴지는 이런 공간의 활용도 하나만큼은 이 GLB를 사는 가장 큰 목적이자 강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2열 편입 품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전용 송풍구가 있고요. USB C타입 단자 2개 위치해져 있습니다. 별도의 열선 기능 같은 건 보이지는 않지만 팔걸이 겸 컵홀더는 있고요. 시트의 활용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슬라이딩 기능 꽤나 넓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클라이닝 기능, 각도도 등받이 얼추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꽤나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자세에 맞춰서 이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벤츠 GLB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녀석 200D 모델이고요. 4기통 2.0L 디젤 엔진, 여기에 8단 DCT가 맞물립니다.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32.6kgm를 발휘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9.2초, 최고 속도는 204km의 마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무난무난한 숫자죠. 네,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너무 못 나가거나 하는 것 없이 적당히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 만족이 가장 큰 엔진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요즘 워낙 많은 차들이 출력 자체가 좀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150마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금 더 격하게 운전을 해보기도 하고, 제가속에 들어갔을 때 추월 가속 시에 스로틀 양을 좀 더 많이 열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충분히 일단 디젤 자체 그 토크감이 받쳐주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럽게, 그러면서도 속 시원하게 속도를 쭉쭉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심 속 상황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내가 정말 마음먹고 미친듯이 달리지 않는 이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답답하거나 부족한 느낌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지금과 같이 고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다시 한번 풀 스로틀을 여는 과정에서도 3000rpm 이상 쭉 올라가면서 굉장히 재빠르게 변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4기통 2.0 디젤 어느 정도 펀치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성능이라는 부분은 저는 숫자보다는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체감 속도, 체감 가속 다양한 부분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반응이나 서스펜션의 느낌은 무난합니다. 적당해요. 평균값을 그냥 잘 맞췄다. 큰 감흥을 찾기는 힘들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적당히 방향을 틀고 안정적인, 그러면서도 탄탄한 독일차 특유의 그 승차감도 잘 구현을 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GLB 200D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연비겠죠. 와, 연비 솔직히 너무 좋습니다. 리터당 고속도로 정속 주행했을 때 20km도 거뜬히 찍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기름칸이 한 4칸 정도 있는데 한 칸도 다 안 썼어요. 그 한 칸 중에서도 한 반 칸 썼거든요. 그럼에도 650km 충분히 더 달릴 수 있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0km 내려왔으니까 제가 볼 땐 잘 주행만 하면 800-900km 거뜬합니다. 네, 고유가 시대에 이렇게 연비도 살뜰히 챙기는 모습 아주 매력적인, 진짜 제대로 된 진정한 패밀리 SUV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벤츠 GLB 마지막으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볼게요. 이 녀석 6천만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솔린은 조금 더 가격이 나가긴 하겠지만, 이런 패밀리 SUV를 찾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운전을 막 미친듯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 부분 내가 개성을 표현한다라기보다는 이 탑승자 모두에게, 우리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여유롭게 이동하기를 바라잖아요. 그 목적이라면 GLB는 완벽히 부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정말 만족스러웠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난무난하게, 그러면서도 정말 행복하게 편안한 이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컴팩트 SUV GLB 200D를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쾌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2만 명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